네, 외신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또 다른 자세한 글로벌 시장 이슈도 살펴봐야죠. 네,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유럽중앙은행 정책회의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는 0.75%로 동결이 됐습니다. ECB는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을 석 달 만에 하향 수정했습니다. 당초 내년에 유로존이 0.4 내지 1.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0.9 내지 플러스 0.3%로 낮췄습니다.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성장세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드라기 총재가 밝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다만 물가에 미치는 상하방 위험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이미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밝혀서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요즘 유럽 증시가 눈에 띄는 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밤사이에도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52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독일 증시는 지난 2008년 초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ECB의 경제 전망 하향과 금리 인하 논의 소식으로 유로화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ECB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유로화는 급락하고 유럽 증시는 또 확 오르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단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일관된 논리 없이 제각각 방향을 설정해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사이 뉴욕에서도 주가가 오른 가운데 국채 가격과 달러화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주식은 성장자산, 국채와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져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만은 요즘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과 똑같은 성장자산인 원유 가격은 오늘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9월 QE3 결정 당시를 고점으로 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독일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 홍콩,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증시는 52주 최고치를 기록하는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언제 움직여 나갈지가 모호한 가운데 재정절벽 이슈로 경제 전망을 하는데 장애물까지 생기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야가 좀 더 맑아진 뒤에는 어떤 쪽에서든 비교적 큰 폭의 교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미국 또 1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밤사이에는 또 지난주 실업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재정절벽이 경제 전망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서 미국 경제 지표들이 왜곡되고 있는데요. 내일 발표될 11월 고용지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8만 명 정도로 반토막이 났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단지 허리케인 탓만인지는 분명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도 허리케인 때문에 못 보고 있을 위험도 있죠. 어쨌든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허리케인 노이즈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주보다 2만 5천 건 감소한 3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줄었습니다. 네, ECB가 기준 금리를 일단 동결했고요. 또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의 금융 흐름이 좀 제각각인 모습이네요. 또 내일 발표될 미국의 11월 고용 지표는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